허리를 와이어나 뭐 특수 장치 없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아, 저렇게 넘어지면서.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시도를 해봤던 해보셨어요? 기억이 있죠. 오, 가능하던가요? 요건가? 요거. 안녕하세요. 우리 몸을 바로 보자. 바로 보는 인터뷰의 MC 김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엄청 익숙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병원에 빠질 수 없는 MC이자 예리한 눈으로 영상 속의 질병을 진단해주시는 신승준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병원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인 신승준입니다. 원장님,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거? 마치 비타민도 먹고 왔는데 텐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은비타민도 있기 때문에. 은비타민? 은비타민 위에 금비타민이 또 있나? 오, 지금 가운데 끼어서 어쩔 줄을 몰라고 하고 계시는 게스트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병원 척추센터에서 진료보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준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당황하신 거 아니죠? 많이 당황했어요. 처음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은 네. 아니네요. 제가 병원이라서 조금 누르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당황하시면 다음 촬영 때 큰 코 다치시겠어요. 오늘 어쨌든 원장님 두 번째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매트릭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매트릭스 속 명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원장님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쵸? 어떤 장면일 건지는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건가? 요거.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아, 뭐 이 장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거 언제 보셨어요? 언제 봤지? 그쵸, 초등학생 때 본 거기도 하고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저 촬영 장면을 잘 모르는데 허리를 와이어나 뭐 특수 장치 없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시도를 해봤던 해보셨어요? 기억이 있죠. 오, 가능하던가요? 결과는 엉덩방아, 그리고 후회. 엉덩가방하면 다행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비슷한 거 림보 할 때 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나요? 안 되죠? 뻣뻣해서. 약간 이렇게 고개만 약간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와, 근데 이게 뭐 영화겠지만 실제로 저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좀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허리뿐만이 아니라 무릎, 발, 그리고 넘어지면서 팔꿈치도 다칠 수도 있고 목도 다칠 수도 아, 저렇게 넘어지면서. 있고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총알 맞는 것보단 나니까 피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리 와이어를 하고 촬영을 했어도 허리를 꺾을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명장면이다 보니까 저 영화를 보고 실제로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와이어 장비를 하지 않고 따라하다 보면은 중심을 잃어서 이제 넘어지거나 허리, 그리고 팔꿈치, 목, 등, 그리고 심지어 발목까지도 삐끗할 수가 있어서 굉장한 주의를 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친구들이 막 저런 거 많이 따라했거든요. 매트리스 이러면서 그러다가 엉덩방아 진짜 많이 찧었습니다. 진짜 영상처럼 저렇게 과도하게 허리를 젖히게 되면은 척추에 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통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허리를 많이 꺾기 때문에 허리에 이제 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후관절에도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자세나 동작이 반복되거나 꼭 이 동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 후관절과 디스크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발생하기가 쉬워집니다. 사실 저렇게 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인 게 직장인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영화나 또 막 그런 장면을 보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보면서 저거 척추에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쵸.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받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뭐 아, 이렇게 구부리고 보고 있다던가 네. 아니면 앉아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시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대기실에 앉아 계실 때 가서 톡톡 이렇게 치시면서 허리 피세요. 들어오시면 얘기하죠. 문 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들어오시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아. 거는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죠. 봤는데 좀 구부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요거는 증상적으로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렇죠. 이게 위치하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아 있거나 아니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고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일어서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엉치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거나 아니면 허리를 이제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증상이 반대네요. 그렇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좁아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스크, 인대, 관절인데 디스크가 튀어나온다거나 인대나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누르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도 조합이 돼서 신경 다발이 눌리면 우리는 그런 걸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손가락에 고무줄 감아보신 적 있죠? 우리가 고무줄을 손가락에 감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네. 손가락이 막 저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고무줄 풀면 손가락이 저리게 되게, 풀어지잖아요. 네, 찌릿찌릿하면서. 마찬가지로 허리도 척추관이 협착증이 생겼을 때 서 있게 되면 점점 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 감았을 때처럼 혈액 공급이 떨어지고 그래서 증상이 심해졌다가 이제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네. 다시 증상들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 멈추게 했다가 딱 풀렸을 때 전기 온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죠. 그런 거랑 그리고 그 이제 신경 다발에서 이제 신경 분지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면서 이제 신경공이라는 한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추가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많이 눌리게 되고요. 거기가 많이 눌리게 되면 환자분들도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그렇다면 신경공, 치과부 좀 단어가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이제 측어부라는 거는 신경 다발이 들어간 척추관에서 측자니까 바깥쪽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쪽에서 와라는 거는 이제 약간 움푹 패여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아. 거거든요. 그쪽으로 신경 이제 분지가 나가게 되는데 아. 그 걸리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지나가면 신경 분지 하나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 구멍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는 신경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 협착증이 이제 가운데 부위인 그 척추관 가운데 쪽이 아니라 이제 신경 분지가 나가는 신경 구멍, 즉 신경공에 발생했을 때 이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디스크 협착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다른 건가요? 디스크 협착증이란 말은 없어요. 없어요? 디스크 따로, 그다음 협착증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협착증이라는 게 아까 전에 크게 세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 관절, 인대 물론 뭐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눌리면 결국 협착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네. 디스크만 튀어나왔을 때는 디스크로 따로 떼서 부르는 거고요. 협착증이 있는데 디스크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은 뭐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엔드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똑똑한데요? 아니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약간 개인 상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살짝 협착 증상이 있어서 협착 증상? 조금? 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꼭 수술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협착증 초기에는 후관절통 및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근육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 즉 이제 주사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병변이 이제 점점 악화가 되겠죠. 이제 협착증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굳은 살들이 많이 좀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척추관이 점차 이제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술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듣기만 해도 무서운 것 같은데 좀 허리에 칼을 댄다는 게 좀 저는 무섭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협착증이니까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들을 해서 일단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거고요. 네. 그 주변 쪽의 염증과 붓기가 충분히 가라앉는다면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주변 조직을 충분히 안정화시켜 준다면 그 상태로 좀 유지가 되실 수 있을 네.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병변이 점점 악화된다면 주변 유착이나 염증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심하지 않다면 시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코어 운동을 많이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는 거겠죠? 척추를 안정시켜주는 구조물들이 디스크, 뒤에는 후관절, 그리고 인대나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가 생겨나면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강화를 통해서 관절이나 디스크로 가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안 가도록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더 진화가 되지 않도록. 꽉 잡아줘야죠. 네. 그런데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어느 환자분들이 시행해드릴 수 있는데 협착증이 이제 심해서 신경 다발이 너무 좁아져 있다거나 또는 가운데는 그래도 좀 공간이 남아 있지만 측 와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쪽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좁아진 부위를 물리적으로 넓혀줘야만 증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초기에는 조금 더 보존적 치료로 가다가 좀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통상적으로는 척추관만 좁아져 있고 척추의 이제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전방 전이증 등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간단하게 내시경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넓혀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불안정성이 심하거나 전방 전이증 등이 동반되어 신경이 많이 눌린다면 척추 유압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을 시행하기도 해요. 오,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이요? 요거는 요즘 핫한 건가요? 요즘 많이 쓰이는 건가요? 예, 굉장히 핫하긴 하죠. 네. 원장님처럼. 네? 핫한가요? 살짝 덥기는 합니다. 내시경으로 이용한 수술들은 이제 피부의 절개가 작게 나기 때문에 일단 출혈량이 적고요. 유압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손상을 적게 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도 빠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확실히 부담이 좀 없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회복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통증들도 좀 덜하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라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후에 그리고 계속 아프다, 아니 못 걸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위험 경고를 받아서 그런지 저렇게 서서히 안 좋아진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데 좀 두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히라는 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시 진행이 사실 많이 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오시면 또는 그 전부터 신경을 쓰시면 꼭 수술을 가지 않더라도 많이들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전에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기로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다시 넓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이따가 한번 엑스레이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수술이나 뭐 시술들은 바로 병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 주요 환자군 중에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도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주로 내시경 수술을 이용하고 있고요. 유합술보다는 될 수 있으면 내시경 수술로 본관만 열어주는 수술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결과가 어떤가요? 보통 수술하고 나면 직후에 바로 많이 좋아지시고요. 어. 신경이 조금 많이 눌려있던 분들은 신경이 약간 붓기 때문에 저림감 등이 초반에 뭐 한 1, 2주 정도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좋아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잘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세부터 달라지고 걸음걸이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뿌듯하죠. 네. 네. 사람의 건강이랑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안 행복해 보이지? 저도 협착증에 대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병원 환자가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른 자세 하시고 네. 어깨 펴고 네. 바른 자세 하시면 간단하게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척추는 바로병원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외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본 매트리스 속 명장면을 보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두 번째라서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직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닙니다. 그때에 비하시면 지금 날아다니고 계세요.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땀이 막 삐실삐실 나면서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살짝 덥긴 해요. 핫합니다. 아니면 뭐 미녀 옆에 있어서. 아, 핫. 핫한 사람 옆에서 핫한 느낌? 네, 핫한 바로병원에서. 네, 핫한. 아, 야, 핫. 어쨌거나 이제 환자분들한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좋았고요. 환자분들도 늦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협착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협착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디스크라고 하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이라고 보통들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바른 자세를 하고 계속 예방적 치료를 하시면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앓을 확률이 대폭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들었던 그 고무줄 비유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디스크, 뭐 협착증 이런 것들은 혼자 아프다고 참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 그때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병원에 이렇게 명 전문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찾아오셔서 늦기 전에 정확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로 보는 인터뷰, 오늘도 함께 유익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로!